핵우산으로 알려진 한국형 핵공유. 네. 근데 NCG가 뭐 하자는 회의냐? 협의해 봐야 한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이게 한국 국민들한테 박수 받으려면 한마디는 해줘야 돼. 그럼요. 근데 이 네 가지가 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가 전 세계 한국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하고만 탈중국하면 되는 거지. 네. 미국은 중국하고 탈중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예.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정래 뻥 뚫리는 TV 김정래입니다. 박시동 PD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5월 1일 요전 방송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이제 예상하는 방송이었는데 그 방송이 정상회담 끝나고 나갔다고. 그러니까 참 이게 이 녹화 방송의 아주 상황인데. 근데 제 예측이 거의 뭐 빗나간 건 한치의 틀림도 없이 적정했습니다. 그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래전부터 말이죠.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확장 억제력에 관해서는 우리가 핵을 공유 못했지만 핵 공유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낼 것이다. 네. 우리가 한미 핵동맹을 체결했다. 한국형 핵공유를 뭐 어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잔뜩 떠벌려서 적절한 어떤 그 표현을 찾아내고 미국은 핵공유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 그랬거든. 네. 불행하게 다 맞았어. 한치의 좀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고. 예. 다만 한 가지 빗나간 부분이라면 이거예요. 저는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제 윤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미국이 뒤통수 칠 줄 알았어요. 그 한일 정상회담 때 그랬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일본에서 돌아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일본의 뒤통수 때리기가 시작됐거든. 네. 뭐 후쿠시마 원전 수입 재개 요청했다, 오염수 방류했다, 얘기했다, 독도 문제 얘기했다.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욕 나오는 시점이었는데 요번에는 약간 빗나간 건 뭐냐면은 귀국하기도 전에. 그렇죠. 그냥 그날 미국이 아직 있는데. 미국이 아직 있는데 그때 뒤통수를 쳤다는 거지. 요거 하나가 조금 시차가 달라지긴 했는데 대체적인 워딩이 거의 뭐 제 예측대로 갔어요. 네. 거의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하나 얻어오지 않을까 할 때 제가 여러 사람들 기대가 있어 참 찬물 끼얹기 어려워가지고 그 참 드리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결국은 빈손으로 올 건데 네. 그래도 뭐 하나 좀 허접한 선물. 네. 우리가 이번에 NPT 조약을 준수해 비핵을 천명했단 말입니다. 네. 앞으로 다시는 독자적 핵무장 전술핵 배치 요거 못하게 아예 대목 꽝꽝 박았어. 네. 그러면 어쩌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 재협상 이런 건 가능했거든. 네. 네. 아니 이렇게 비핵을 서약을 하고 준수를 하는데 네. 그래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재처리도 못하게 막아놔가지고 우리 수십 년째 그거 핵 폐기물 재처리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치르는 비용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사회 갈등은 또 어떻고. 근데 일본은 다 해주거든. 네. 그래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루토늄 추출하는 게 못 믿겠으면은 재처리한 거 그 플루토늄 미국이 가져가라. 네. 그렇다 하더라도 재처리만이라도 하자. 네. 뭐 이 정도는 좀 가능할 거라고 봤어요. 예. 그런데 거꾸로 나왔어. 원자력 그에 관해서는 기술을 통제, 지침을 준수한다고 아예 성명에 못을 더 박아버렸어요. 혹 때려다 혹 붙이고 왔네요. 거기에다가 원전 수출도 같이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다 한 줄 넣었어요. 지적재산권을 준수하라.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러면은 지금 미국하고 소송이 붙은 게 뭐예요? 지적재산권 예. 분쟁 아니요. 이 한국이 수출하는 원전이 순수 한국산이냐, 예. 미국 기술을 이용했냐. 근데 여기에 지적재산권을 얘기를 한다는 뜻은 뭐예요? 결국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인정이지. 그게 맞습니다. 무슨 뭐 미국이 한국 지적재산권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럼 결국 재판에도 이게 우리가 그냥 악다구니처럼 싸울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비핵을 천명하고 확장 억제라는 허울 좋은 거에 넘어갈 법하면은 사실은 한국이 어떤 하나의 주권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어떤 협상의 여지 정도는 내올 법도 했거든. 예. 근데 그것까지도 그냥 다 털어먹대. 지렛대를 활용해서 네. 얻어올 것도 충분히 의원님 말씀처럼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얻어오기는커녕 혹만 더 붙이고. 네. 아하. 그다음에 80분간 그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네. 앞부분은 소인수 회담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핵심 요원들만 하는 거고 네. 뒷부분은 확대 정상회담 해서 합쳐서 80%뿐인데 네. 이거 브리핑한 걸 보니까 앞부분의 소인수 회담은 확장 억제 얘기만 한 것 같아. 예. 이 얘기만 한 것 같아. 워싱턴 선언에 대한 조율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런 얘기로 거의 다 때웠고 네. 후반부는 뭘 얘기했는가 보니까 글로벌
글로벌 이슈를 주로 토론한 것 같아요. 네. 기후 위기, 중국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네.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말하고 싶어 했던 우리 국익이 달려 있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말할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의제화가 아예 안 된 거지. 경제 그렇죠. 분야는. 네.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공동 성명에서 얻어낸 게 실무부서로 하여금 긴밀히 협의하도록 했다. 예. 아니 실무부서가 안 돼서 정상회담을 한 거야. 작년에 산업부 장관이 급히 미국에 쫓아갔잖아. 그 반도체법 IRA법 때문에 9월이 되자 내가 곧 뉴욕으로 갈 거다. 실무부서에서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대화 중인데 아무래도 정상 간에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뉴욕에 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앞서 선발대로 내가 뉴욕에 간다. 이랬거든. 그랬죠. 그럼 거기 가서 정상들끼리 그 얘기를 한다는 말 뜻이었는데 네. 까보니까 48초. 그래가지고 그 간신히 우려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 전달하는데 성공한 거 아니에요. 네. 1억 달러 날린 거고. 예. 그러니까 아예 의제가 안 돼요, 이게. 정상회담에서 경제 문제는 아예 의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올 게 없었어, 그쪽도. 대신 경고는 했었어야지.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국빈 방문을 했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은 미국의 중산층은 중요한데 프랑스와 유럽의 중산층은 중요하지 않냐?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의 IRA 법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 그 말을 대신 해준 게 LA 타임즈 기자였어요. 우리나라 그 기자들은 기자회견 때.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LA 타임즈 기자가 폐부를 찌르는 질문을 했잖아요. 페브를 찌르는 질문했는데 그때 바이든 대통령 답변이 이거는 미국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다. 아니 한국이 지금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다. 네. 이게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 저는 아주 가장 상징적인. 참사적 예. 하이라이트. 예. 어떤 재앙적 현장이 바로 이거였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바이든이 미안한 거야. 네. 그러니까 윈윈하는 법안이다. 앞에는 이제 자기가 이건 예. 미국 일자리 정책이라고 해놓고 미안하니까 예. 뒤에 가서 윈윈한다. 그런데 그 내용은 설명 안 해. 그래 쩔쩔매더라고. 네. 우리가 모든 정상회담에서 그래도 한마디 윤 대통령이 줏대 있게 한 번은 이야기하겠지.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대했던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었는데 마침 기자가 고맙게도 질문까지 해줬는데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넘어가요. 예. 결국은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데 제가 저번 방송 보시면 알아요. 그럴 거다 쟤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네. 이게 저 미국 국민들한테만 박수 받지 한국 국민들한테는 이건 뭐 하는 짓이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이게 한국 국민들한테 박수 받으려면 한마디는 해줘야 돼. 그럼요. 어떻게 예측이 틀리는 법이 없냐 니들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그러면 미국에 가서 윤 대통령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 뭐 너절너절하고 구질구질한 얘기라서 다른 방송에 보시면 다 나와요. 네. 그것보다 뭐 지금 미국이 이 정상회담 이후에 그럼 한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앞으로에 대한 이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까지 미국이 가장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은 이제 세계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평평한 세계, 벽이 없는 세계는 끝났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세계는 우리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차이나 쇼크에 대처해야 되겠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새로운 시대가 뭔지 미국이 거의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구질서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새 질서가 그럼 뭐냐? 예.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비전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미국에 다소 손해 보는 게 있다 하더라도 좀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미국이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어떤 자유주의 국가들을 다시 한번 단결하고 결속시킬 수 있는 통합의 논리를 내오지 않겠냐? 네. 이렇게 좀 우리도 다소 미국의 선의를 믿고 기다려주는 어떤 입장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동맹국과 어떠한 미래로 나가는지 맨날 미래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다고. 네. 단지 그냥 문제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점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털리는 게 아픈 이유는 털리긴 털렸는데 희망을 어디서 가져야 되는가. 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하고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긴장을 감수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치르는 거를 그러면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답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한미 관계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측면인 겁니다. 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 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미 의회 연설하는 날이에요. 네. 이날 제이크 설리반 그 미국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이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장문의 연설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미국이 이제 중국을 고립 압박하는 논리 중에 가장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이다 뭘 미국하고 협력을 할 때 미국에 어떤 것을 협력하자 하는가 하는데 이 설리반의 연설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이 말하는 미래가 뭔지 그 힌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부분은 지금까지 그 우선 반성인데 네. 지금까지는 모든 성장은 좋다고만 믿어왔다. 네. 부자 감세, 낮은 금리, 자유무역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성장이 무조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더라. 시장 효율성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어떤 깊은 무역 자유화가 일자리와 능력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가정하고 지금까지 모든 정책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4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세계에. 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라고 하지 않고요.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계약한 보장성 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는 5만원 이하로 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 전화 1800-7917입니다. 상담 신청하실 때 우리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우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보험의 맞춤형 리모델링 마이보험 체크. 우선 요약부터 해드리면 지금 세계의 문제는 4가지가 생겼는데 첫째는 제조업 공동화다. 이건 미국의 제조업 공동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제조업인 것 같은데 아무튼요. 제조업 공동화, 산업 공동화라고 표현했어요. 예. 두 번째는 통합의 실패. 그러니까 세계 경제 품 안으로 중국을 흡수했지만 네. 중국이 규칙을 안 지킨다. 세계 경제에 들어오면은 당연히 고분고분해질 줄 알았다. 네. 그런데 커지니까 고분고분해지는 게 아니라 군사적 팽창의 야욕만 더 커졌다. 네.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후 위기가 심화됐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네. 청정 에너지로 안 바꾸면 우리 다 엿된다. 네. 이런 상황이 되버렸다. 네 번째가 불평등이 심하다. 그래서 낙수 효과를 맹렬히 공격합니다. 네. 이제는 그 낙수 효과를 케네디 대통령 얘기를 하는데 부자에게 좋은 것이 꼭 가난한 자에게 좋은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에게 좋게 하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가난한 자는 좋아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낙수 효과를 비판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약간 리버럴한 그 민주당의 그 이념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등 완화. 그러면서 노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그다음에 청정 에너지 인프라. 네. 이거 다 우리 정책하고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보니까. 네. 미국의 좋은 점은 같이 연대를 안 하고 미국의 나쁜 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일자리 중산층 예. 재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 배제한다든지 이런 미국의 나쁜 거는 또 손을 잡아요. 이 산업의 공동화 문제를 보면 말입니다. 네. 이게 차이나 쇼크라고 했는데 상당히 제가 이 대목부터 이제 미국이 빗나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는데 자유무역 때문에 산업이 공동화됐다? 중국 때문이라는 얘기거든. 쉽게 말하면 일자리를 중국에 뺏겼다는 얘기거든. 네. 그런 점도 있겠지. 값싼 뭐 제조업 같은 거 이런 걸 했겠지. 그래서 차이나 쇼크라고 해서 일자리가 날아갔다고 그러시는데 그동안에 미국 내 일자리의 그 통계를 보면은 미중 무역으로 인해서 날아간 일자리가 많습니까? 디지털화, 자동화가 돼서 네. 날아간 일자리가 더 많습니까? 네. 7배입니다. 7배. 디지털, 자동화, 계속한 구조조정, 예. 혁신.
이걸로 날아간 일자리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없어진 일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산업을 이렇게 아웃소싱한 거는 그거는 중국도 있지만은 사실은 전 세계 특히 동맹국에 많이 한 거라고. 중국하고 무역은 뭐냐면 일자리가 아니라 중국 물건 많이 사준 거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사상 최대야. 근데 여기서 설리반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네. 세계의 가장 최첨단 반도체는 미국 밖에서 제조가 된다. 네. 이게 위험하다는 거야. 네. 왜 위험하냐? 국가의 보안 문제, 특히 기술 유출 문제가 있다는 거야. 네. 조금 황당한 문제제기 아닙니까? 세계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요? 펜만 한국 아니야? 그렇죠. 거기가 왜 위험하다는 거야? 반도체라는 전략 물자가 해외에서 제조되는 게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네. 난 처음 들어보는 그 아주 회계망측한 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반도체는 미국이 독점하는 핵심 품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가능한 얘기입니까? 또 바람직한 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도 얘기는 하지만은 산업 기반이 공동화된 데는 각종의 규제화나 민영화, 무역 자유화도 있지만은 미국의 공공 투자 고갈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국내에서 가능하도록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하고 공공의 어떤 투자가 필요하고 또 공공이 그거를 이끌어주고 이러는 부분들을 거의 한 적이 없다고. 여기서도 얘기하지만은 미국 프로젝트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공공 투자의 비전이 희미해져 버렸다. 네. 그것이 감세와 규제화나 공공 행동에 대한 민영화, 무역 자유화를 옹호하는 일련의 아이디어들의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네. 이런 걸 좋아하니까 공공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민영화, 자유화 뭐 이러는 논리에 밀려가지고 야 정부가 왜 나서서 투자 이러다 투자 안 했다. 네. 그러니까 인프라가 어떻게 돼? 개판이 돼. 그렇죠. 통신, 교통, 물류 네. 다 개판이지 미국이. 네. 네. 그런 거 안에 제조업이 클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스스로 가드레일을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이런 거 반성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정상화하고 그러는데 시장의 효율성에 정부가 개입하고 산업 및 일자리 이런 부분에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이제 가치가 다시 강조되고 있다. 나 이거 옳은 진단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자체적으로 미국을 재건할 일인데 그렇죠. 이제는 뭐냐 하면은 다시 반도체, 생명공학 이런 어떤 그 청정 에너지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 이걸 다시 독점해야 된다는 걸로 논리가 비약되면서 여기에 동맹국 투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외교도 이런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외교 정책이 통합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부 옳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급한 나머지 동맹국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받아내겠다. 그러니까 숭고한 가치, 이 미국의 재건이라는 가치를 내거는데 결국은 그것이 자국 이기주의 내지는 보호무역주의나 또는 어떤 중상주의로 나가는 이런 어떤 경로를 드러내고 있어요. 네. 물론 본인은 그런 단어를 안 썼지. 네. 그러나 사실은 그 얘기하는 예. 것이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문제로 얘기한 지정학적 부분, 국가들이 다 개방적으로 변화할 것이고 세계 질서는 더 평화로우며 협력적일 것이라는 전제에 의존한 세계화 시대. 이것이 이제 실패했다. 네. 결국은 이게 차이나 쇼크라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게 이제 실패 사례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실패 사례가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결국은 자원과 주요 광물, 이 공급망을 무기화하는 데까지 이 나쁜 놈들이 네. 중국, 러시아 같은 놈들이 이용하게 이러는 대실패다 이러는 네. 거예요. 근데 난 이 얘기도 그런 게 아니 여태까지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서 또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나겠다면서 그래서 러시아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 그 사이버 그 온라인으로 개입한 것까지 묵인해가면서 러시아를 살살 다룬 게 누구야? 네. 그 미국이잖아. 네. 네. 다 미국이 짜놓은 판 안에서 벌어진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것도 어떤 반성인지 몰라도 이것이 결국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지난 30년간의 이 현상이 결국 중국과 러시아랑 괴물만 키우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어떤 단순무식한 진단. 네. 좀 그렇게 봐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서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 게 그러면 중국하고 작년에 무역 사상 최대액 달성한 건 뭐냐 또 그러면 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설리반의 설명은 뭐냐면 그것은 중국하고의 디커플링이 아니다. 즉 탈중국이 아니다. 네. 탈리스킹이다. 중국과의 탈중국은 안 한다. 단지 중국과의 위험을 줄인다는 거야.
중국이 반도체를 먹고 핵심 광물을 중국에 의존하면 중국이 위험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자기네 군대 현대화하고 그다음에 자원을 무기화하고 그 리스크를 줄이자는 게 대중정책이래요. 네. 이건 디리스킹, 디버스파잉. 그러니까 다양하다. 중국에만 의존하는 거를 골고루 의존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위험 분산 다양화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 정책이라는 거예요. 협력할 건 중국하고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위험하지 않은 분야. 네. 이거는 중국하고 계속 협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아까 중국 때문에 일자리 뺏겼다는 건 또 뭐야 이게? 네. 이게 다 개판이야. 그러네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네. 그런데 지구상에 탈중국 하겠다고 떠드는 철없는 나라가 있어. 그러네요. 또 어디요? 네. 대한민국이요. 미국 얘기를 잘 봐봐. 이건 탈중국 얘기가 아니라 중국하고 교류하고 무역하고 협력해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좋은 거 이건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나 핵심 품목은 안 된다. 네. 근데 하필이면 핵심 품목 리스크는 누가 다 갖고 있어? 우리가 갖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지. 그렇죠. 미국이 얘기한 전략 물자가 4가지입니다. 네. 반도체, 네. 전기차, 배터리, 네. 그다음에 광물, 네. 그다음에 바이오. 네. 근데 이 4가지가 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가 전 세계 한국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하고만 탈중국하면 되는 거지. 네. 미국은 중국하고 탈중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예. 이런 논리 구조더라고. 네. 이게. 네. 그다음에 기후위기 이거 청정에너지 이거 아주 절박하게 얘기를 해. 이건 아주 내가 보기엔 좋은 정책 같아요.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 국제 간의 협력을 마련한다는 거. 왜 나쁩니까 이건? 근데 이런 건 또 윤석열 대통령 관심 사항이 아니라고. 관심이 없죠 또.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거꾸로 있어요. 가죠. 미국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하고 트러블이 있으려면은 미국이 우리한테 강력히 요구하려면 에너지 정책 바꾸라고 얘기했어야 돼. 이게 진심이라면 그렇게 했어야죠. 이게 진심이라면. 네, 탈원전도 하고 아리백도 하고 니네 그거 얘기했었어요. 석유 석탄 의존도도 줄이고 이런 얘기라도 했어야죠. 그다음에 불평등입니다. 예. 결국은 낙수 효과 안 된다. 네. 법인세 감세 안 된다. 규제 완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거 누가 다 하고 있지 지금? 누가 다 하고 있지? 모범 사례가 한 분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미국의 가치로 본 한국은 어떤 존재인가를 여기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요. 중국하고는 빨리 탈중국해. 중국하고는 관계 끊어. 네. 이렇게 해서 협조를 받기에 한국의 가치는 매우 높은 나라예요. 네. 또 미국 내 투자해. 이러는데 133조 원 투자를 우리가 약속을 해줬다고. 삼성, SK, 현대. 그렇죠. 예. 이것도 내놔. 네. 이것도 내놔. 여기까지는 한국이 천사지. 지 이익을 희생해 주면서까지 중국하고 관계를 끊고 미국에 투자를 해주니까. 예. 호구죠 뭐. 글로벌 호구지만 네. 어쨌든 천사지. 예.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은 악당이야. 이거 뭐야? 탈탄소 안 할 거야?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계 탄소 8위 배출국입니다. 네. 탄소 발자국을 가장 많이 남기는 나라라고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 비해서 탄소 배출이 더 높은 나라예요. 그렇죠. 재생에너지 비율 충족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을 더 정책에서 우리 달성 목표를 낮춘 사람이 낮추고 있죠, 누구야? 그러니까 이런 악당이 없어 전 예, 세계에. 예. 그다음에 불평등, 노조 탄압 이거 어디가 다 해? 결국은 보면 미국적 가치에 한국은 어떤 면에서는 악당 국가라고. 근데 요런 얘기는 다 이번에 빼고 앞에 2가지. 네. 이거를 일단 잔뜩 키워버린 것이죠. 아하.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하고는 이렇게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다, 미술관을 같이 갔다, 엄청나게 박수를 받았다, 영어 잘한다, 엄청나게 좋아. 엄청나게 좋은데 이게 한미동맹이 이렇게 강화됐다고 해서 미국이 지향하는 바에 우리가 가까이 간 거냐 그러면은. 오히려 미국 정부보다는 미국의 야당, 공화당하고 사실은 이념적으로는 더 같아요. 네. 예. 미국 자체보다는. 미국이 하나로 뭉뚱그려지는 나라입니까? 얼마나 복잡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정체성, 어떻게 전략적으로 미국과 무엇에 플러그를 꼽는다. 그런데 갔더니 우린 220V 쓰는데 저긴 110V 쓰는 거예요. 플러그가 맞아 안 맞아? 미국식 가치에도 별 맞지가 않아. 그러면은 미국이 꿈꾸는 이런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일자리, 노동자들, 땀 흘리는 사람들의 가치. 그것이 미국의 노동자들하고 같이 윈윈하면서 이젠 중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같이 어떤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거는 어떤 사회적, 정치적, 어떤 철학적인 지향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네. 윤석열은 그것도 없어 얘는. 그렇죠. 미국이 달라는 사탕은 들고 있지만 미국이 지향하거나 꿈꾸는 것과는 동떨어진 상황. 동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간격이 벌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거시적 경제의 안정성이라든가 팬데믹에 대한 어떤 우리의 보건, 네. 또 식량 안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사회 안전망, 중산층 보호, 오히려 이런 정책에 우리가 미국하고 한미 간에 어떤 하나의 공공 외교의 장이 펼쳐지면은 네. 저는 대한민국이 매우 탁월하고 역량 있는 중견 국가로서 미국과 할 얘기가 많다고 봅니다. 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한미 간에 하나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여지는 정말 풍부하게 많다고 봐요.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지금 제일 회자되는 가치 동맹이 가야 될 길이네요. 그렇죠. 그래 정치적 자유화. 1950년대에 머무른 그 구닥다리 가치 동맹이 아니라. 네. 그래가지고 시장의 권력을 넘겨주지 말고 다시 국가가 나서서 네. 이런 사회적 가치를 꿈꾸자. 네. 이런 걸 한미 간의 공공 외교를 통해 가지고 결속력을 가지고 이런 걸 통해 국제사회에 협력한다 그러면 누가 이걸 갖다가 싫다 말 그러겠습니까? 그대로 인류의 모범이죠. 미국에 이런 좋은 얼굴과 나쁜 얼굴이 있는데 네. 그 나쁜 미국과 손을 잡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미국이 있어. 잡아야 될 손을 안 잡고. 미국의 더러운 손을 잡았네요. 착한 애들하고는 손 안 잡고 맨날 학폭이나 하는 애들. 네네. 걔들하고 놀다 온 거야. 예. 거기에 박수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의원님 산삼수백 한 잔 드시죠. 아 좋습니다. 항상 나를 일깨우는 산삼 없이는 못 살아 이제. 의원님 산삼순백에서 새로 네. 출시한 신제품 산삼 시대. 포장 디자인이 예쁘죠? 좋아요. 예. 이게 산삼에 약간 도라지 향 같은 맛이 나는 게 이거 여성들한테 틀림없이 좋은 거예요. 이 맛이 여성스러워요. 모든 식물의 제왕 전설의 불로초 산삼이 산양산삼으로 왔습니다. 함양 지리산자락 700고지 7년근 산양산삼으로 추출한 순 100% 고농도 산양산삼 추출액 산삼 순백. 이게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도 없이 순전히 자연의 힘으로 키운 겁니다. 맞습니다. 산삼 순백에서 출시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만든 바로 이것! 산삼 시대. 그렇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으로 담았습니다. 도라지 향이 나요. 정확하셨어요. 100% 국산 천연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산삼 순백을 사시면 산삼시대를 무료로 드린답니다. 네, 여기 나가는 전화번호로 많이 검색해 주시고 많이 주문해 주십시오. 산삼 순백. 당분간 실무회담 열어봤자 배터리 반도체 말 안 통합니다. 여기서 설리반이 얘기한 걸 보면은 일단은 첨단 반도체가 미국이 아닌 곳에서 생산된다는 그 자체는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만이나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하라고. 근데 똑같은 규모로 미국에서 생산해야 돼. 그게 안전한 세상이야. 네. 그렇게 해야 미국이 이걸 지킬 수 있고 또 삼성전자가 여기 와서 반도체 생산을 하면 그 기술은 나한테 오픈해야 돼. 그렇죠. 왜? 보안을 우리가 관리해야 돼. 네. 그러니까 배터리 반도체를 다 보안의 영역으로 봐요. 안보의 문제로. 네. 안보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네네. 미국의 대통령 직속에 반도체 위원회가 있어. 그거 미국의 산업부가 만든 게 아니라 미 국방부가 만든 거예요. 새로운 어떤 통신 표준 오픈랜이라는 것도 합의를 했어요. 이런 것도 미 국방부가 주도하는 거예요. 왜 미 국방부가 주도하느냐? 미국의 어떤 그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위험하다. 네. 근데 한국이나 대만은 어린 애들이다. 어린 애들이 너무 값비싼 장난감 갖고 놀고 있다. 네. 내가 적어도 그 절반은 갖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네. 보는 것이. 이게 윈윈이라는 거고 그래도 미국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그래도 반도체를 디자인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은 미국에 있고 네. 또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데 이런 면에서 미국과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회담에서는 어떻게 논의됐을까? 앞으로 신흥기술, 핵심 기술에 대해 한미 간에 협력해야 될 요인을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협력하겠다가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와 배터리에 대한 우려사항을 실무부서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예. 그다음에 그 핵우산으로 알려진 한국형 핵공유 네. NCG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이것을 갖다가 이미 한미 확장 억제 협의회 있지. 확장 억제 정책 회의 있지. 한미 국방장관 회의 있지. 확장 억제 논의하는 테이블이 3개나 있는데 또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NCG라고. 예. 이걸 뭐 하자는 회의냐? 뭐 하는 애들입니까? 안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형님. 근데 아무도 국내에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네. 그래가지고 27일 날 국방부가 기자 브리핑을 했는데 네. 기자들 질문이 엄청나게 쏟아졌겠죠. 예. 근데 NCG가 뭐 하자는 회의냐. 예. 그러니까 협의해 봐야 한다. 이게 국방부 답변.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국방부가 당사자가 아니요. 워싱턴에서 엄청난 소식들이 뻥뻥 날라오는데 해석을 못 하는 거야. 기자들한테 백불이 안 되는 아, 거야, 이거 뭐 지금. 봉숭아학당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아니 어떻게 협의를 하겠다는 거냐. 장관 회의 있고 차관 회의 있는데 차관보가 나가서 차관 보급이라면서요, 또. 차관보급 어떻게 그러니까 짜고 짜내서 이런 답변을 한 거예요. 네. TTX라고 있어. 확장 억제 운용 연습이라 그래. 그러니까 확장 억제력을 연습을 해보고 네. 거기서 부족한 게 뭔지를 알아야 그 내용을 가지고 확장 억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거기서 의제를라도 올려볼 수 있다. TTX 했잖아 여태까지. 아하. 문재인 정부가 무력화했다고 비난하면서 엄청나게 정상화했다고 한 게 확장 억제 운용 연습이요. 작년에 예.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다 이거 합의했어. 네네네. 입만 열면 자고 일어나면 한 얘기가 이거야. 예. 근데 앞으로 해봐야 알겠다는 거야. 그러면 아니 좋아 미국 핵잠수함 온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거 대단한 게 옵니다. 그러는데 아니 그게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라는데 네. 오하이오급이면 뭐 한 17,000톤 된다 그래요. 네. 배수량 기준으로. 근데 이게 SSBN이라 그래가지고 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이야. 예. 그러니까 1년에 얼마나 온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건 협의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자 하나가 그 똑똑한 친구가 있더라고. 아니 커트 캠벨이 지금 국내 언론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 미국에서 엠바고 걸어서 그 간담회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 1983년 이후로 네. 미국의 핵잠수함이 핵을 탑재해서 외국에 기항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정상회담 때문에 미국이 설명한 거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핵을 탑재해서 들어오겠다는 얘기냐? 그러면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이잖아. 그렇죠. 남북 간에 합의한 비핵화 공동선언에 뭐라고 돼 있어? 한반도에 핵을 생산, 제조, 반입, 접수 다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 답변이 뭐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난 아주 최악의 기자 브리핑. 그러다가 또 고위 관계자 기자한테 까꾸로 질문해요. 아까 1900 몇 년이라고 그 수치 좀 알려주실래요? 그러니까 기자 답변을 못하는 거야. 진짜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그 수치만 좀 알려주세요. 83년 1983년 질문에 하나도 답변을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NCG를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이해를 아니 국방부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떤 국민이 이걸 이해해? 이걸 누가 이해해? 누가? 용산을 큰일 낼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김용현, 김태효 얘기를 내가 하도 네.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독자님들은 외우셔야 되겠죠 이제. 네. 김태효가 자 이거 보세요. 한미 정상회담 일주일 전부터 한국 언론에 나온 거 한번 짚어보자고. 김태효가 보름 전에 미국 갔다 오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이번에 한미 간에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정보 동맹, 5I즈에 버금가는. 아, 그랬죠. 정보 동맹. 설레발 엄청 쳤네 생각하니까요. 근데 정상회담에 보니까 아무리 그런 얘기 안 나오네요. 그 내용이 없어. 정보 이번엔 정보. 또. 예. 근데 기자들이 질문도 안 해. 그때 정보 동맹 하겠다는 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5대 동맹으로 갑니다. 뭐냐? 안보 동맹, 정치 동맹, 경제 동맹, 기술 동맹, 문화 동맹으로 갑니다. 아니 세상에 문화동맹이란 말이 어딨어. 우리가 문화동맹이라 그러면 중국 러시아 민요를 부르면 안 돼? 등려군 노래 부르면 안 돼? 블랙핑크 판다면은 의무적으로 사주나 보죠 미국에. 세상에 문화동맹이란 말이 어딨어. 결국 정보동맹이란 말도 그래서 같은 뜻으로 한 말 아니야. 그래 사이버를 찾아보니 있긴 있어. 네. 그 내용이 뭔가를 보니까 암호화폐 그 안전성을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해킹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사이버 보안을 도모하고 네. 그거 옛날에 다 했던 거야. 그거 아니 이게 웃을 때가 아닌데. 정보 동맹이라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니라 1급 기밀을 공유한다는 뜻 아니야. 그렇죠. 근데 내용에 없잖아 그게. 그럼 이거 설레발이지. 설레발인데. 그다음에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 또 한국 언론 다 나온 게 뭐야? 나토의 핵 공유를 뛰어넘는다고 그랬어요. 뛰어넘는 한국형 핵 공유를 예. 합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게 핵 공유로 해석될까봐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국장 네. 백악관에 네. 걔가 일부러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이거 우리 기준으로 핵 공유 아니다. 네. 싹둑 잘랐죠 아주. 싹둑 잘랐잖아. 명쾌하게. 어. 아무도 헛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명쾌하게 이게 해석이야 이거 딱 모습. 핵 공유 없어. 예.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정상회담 이틀 전에 미국이 중국 대사관한테 이번에 한미 정상 합의 내용을 이미 설명했다. 아, 그랬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번에 핵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네. 핵 잠수함은 얘기하더라고. 네. 중국도. 그러나 그거 한마디야. 그러니까 한국에 핵 확산한 거 없다. 네. 핵 공유한 거 없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거를 그 핵 보유국들끼리는 한다고. 예. 자기들이 만든 핵 질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말이 없고 그다음에 김여정 성명이 어제 나왔는데 빈 껍데기 갖고 와서 지랄한다고. 네. 남측이. 네. 빈 껍데기인 줄 알아. 네. 그러니까 원래 이 확장 억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새로운 질적으로 다른 확장 억제력이 나와서 그것이 북한에게 공포를 주고 그렇죠. 함부로 핵쏠 엄두도 못 내게 억지력을 발휘했을 때 그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한이 빈 껍데기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끝난 거죠. 억지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인정하는 특별한 힘입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억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거예요. 네. 사실 실패한 건 이거예요. 무엇보다 뼈아픈 점은 뭐냐면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의 신뢰와 책임이라는 품격이 무너진 겁니다. 예. 양측이 소년같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그 개념을 오남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이 이제 믿지를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남용 실태에서 결국은 안보의 근간인 책임과 신뢰 약화 이게 정말 뼈아픈 것이죠. 그런 전례가 계속되다 보면 이 정보의 안보는 파탄나는 거예요. 실패하는 안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보의 자산이라는 게 무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책, 책임 이런 것들이 다 안보 자산인데 이게 이번에 다 거덜이 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안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중국은 말을 너무나 쉽게 내뱉으니까 그 말대로라면 3차 대전이 여러 번 일어났어야 되고 대만은 12번은 침공했어야 되고 그랬는데 야야 쟤들 다 뻥이야. 이러니까 중국의 외교 안보 자산이 이제 잠식되는 거는 예. 국제사회에 나의 말이 얼마나 신뢰성 있게 네. 그것이 표출이 돼가지고 인정받느냐. 예. 이건 이제 신뢰와 책임의 안보거든요. 네. 이런 나라가 이제 안보를 잘하는 나라인데 이 품격이 무너짐으로써 결국은 북한에게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지금 설명이 되지 못함으로써 잘못된 어떤 오남용의 안보 네. 이것이 안보를 망치는데 가장 위험 신호랍니다. 그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확장 억제의 실행력 제고라는 것이 결국은 초래한 어떤 개념의 오남용이 우리 안보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사실 확장 억제력에 관한 한이라면 기존에 우리 한미 간의 확장 억제 그 시스템이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었던 시스템이요. 네. 오히려 미국의 전술핵을 갖다 놓은 유럽의 나토 국가들조차도 부러워했었다고. 아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다져보고 그냥 강화한다 그랬으면 끝났을 거를 이것이 국민의힘이 얘기하듯 한미 핵동맹이 탄생했다, 핵공유가 뭐 실현됐다 이렇게 오남용을 해버리는 순간 전부 헛소리가 되고 변한 네. 건 없다. 네. 이렇게 된 건데요. 아하. 차라리 잘 됐어요.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이 전술핵 배치와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어. 네. 이게 가장 기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야의 앞으로 안보 정책이 차별성이 없어진 거예요. 네. 보수의 그 오랜 핵에 대한 그 고집불통 그 야망 싹이 잘렸네요. 싹이 잘린 거예요. 니네 대통령이 가가지고 끊고 왔다. 야. 그런데 핵공유했습니다. 이런 거짓말로 보수층을 다 잠재워 놨기 때문에 사실은 핵공유가 아닌데 그 원래는 지금쯤이면 반발해야 될 사람들이 주저앉히게 해놓고 미국에는 전술핵 핵무장 다 포기했다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제일 행복해진 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가만히 앉아만 계셔도 된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해주고 보수 우파들까지 다 잠재워드려 네. 줬다. 네. 저 국민의힘 대선 공약 뭡니까? 전술핵 배치, 미국의 핵사용에 관여, 예. 사용권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예. 근데 미국이 다 안 해준다고 그랬지? 네. 국민의힘 대선 공약 이제 파기. 지금 윤석열 물러가라고 외치고 나서야 될 당사자는 제가 아니고 그렇죠. 보수 우파야. 이게 사실은. 진심이었다면, 한국의 어. 핵보유나 핵무장이 진심이었다면 반대는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반대해야 돼. 지금 국민의힘 홍준표, 유승민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이 그 말을 핵무장 믿어야 주장했던. 되니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기네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대통령 귀국에 이어서 한미회담의 이 성과 의원님이 또 분석해 주셔가지고 잘 저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 뻥 뚫리는 TV